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곳만 오른다. 즉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투자로 검토하셔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좀 보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관련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죠. 2020년에 그 부동산원에서 서울 집값은 뭐 한 3%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오른 공시 가격은 무려 한 20% 이렇게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와 그 시가 상승폭을 좀 비교해 보면, 이제 서울이 2020년에 이제 3%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시 가격은 무려 19.91%나 올린 겁니다. 갭이 굉장히 크죠. 기타 뭐 세종이나 부산도 그에 버금가는 것만큼 올랐습니다. 뭐 세종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시 가격을 과격하게 끌어올린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었고요. 이 같은 그 무리한 공시가 인상, 그리고 이로 인한 그 조세 전가, 세금 폭탄 등은 향후 이 조세 법정주의에 대한 위헌 소송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어떤 회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안 잡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펼친다며 구멍난 국가 재정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메우기 위해서다. 즉 이제 부동산을 실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올리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오해를 사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금매보다 버티기,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 떠넘길 수도라고 하는 기사인데, 결국에는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말단에 있는, 즉 세입자가 될 텐데, 세입자에게 조세가 다 전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월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 강남권에는 고가 월세도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전월세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부담이 더 커져서 이제 매물은 잠길 것이다. 보유세만 증가한다, 보유세만 올려서 공시 가격을 높여서 보유세만 올린다라고 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양도세도 같이 완화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시장에 많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텐데, 현재 양도세 중과 정책으로는 사실상 매물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양도세를 무려 뭐 60%, 뭐 70%, 중과되면 막 80%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그동안에 오른 양도 차익이 최소 몇 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팔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굉장히 똘똘하지 않은 그런 못난이 매물만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 이제 서울이 20% 가량 올랐고요. 뭐 인천, 경기, 뭐 경기도는 23%, 뭐 세종이 무려 70%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나도 종부세, 공무원도 뭐 뿔났다. 세종 도담동에 106제곱미터 보유세가 무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43%나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2020년에는 4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려 21년도에는 9억 3천만 원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재산세랑 종부세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이 보유세를 계산을 해보면 2020년에는 109만 원이었던 게 2021년도에는 156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공시 가격이 한 9억대니까 이걸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이제 종부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겠네요. 공동명의 하게 되면 이제 12억까지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제 강남권 단지들의 보유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강남권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21억 7천 정도였죠. 공시 가격이. 근데 올해는 2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3억 정도 공시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30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냈는데 올해는 2,100만 원 정도의 보유세, 무려 한 700만 원 정도는 더 부과가 되게 됐네요. 근데 이 기준을 보면은 1주택자 기준이에요. 1주택자. 1주택자 기준이고 아마 단독명의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명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많이 낮아져서 2천만 원 이상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으로만 계산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보유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현재 시세는 한강이 보이는 지역은 30억 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보다는 몇 배로 많으신 그런 전문직의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사실상 아주 그렇게 큰 부담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른 양도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10년 보유를 해야 되겠죠.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해야 장특권 공제를 이제 80%까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매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주택도 지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서민들도 부글부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이 19만 개의 청약 세제 혜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수도권의 공시가격이 1억 3천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주택이 돼서 청약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청약 수요자들의 부담이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청약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1억 3천이나 비수도권 이제 8천만 원이고요. 그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면 이 무주택으로 이제 간주가 돼서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청약을 못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3억 미만의 공동주택이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 물론 이제 읍면 단위도 해당이 됩니다. 3억 미만 주택은 다주택자임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양도세 중과가 되게 된 겁니다. 매물이 더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구독자 사연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후반 가장이라고 하셨고요. 현재 보유주택은 1주택이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실거주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별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이제 소형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아무런 주택이나 공시가격 1억 이하라고 아무런 주택이나 사면 안 되겠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투자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다주택자, 내가 주택이 많이 있어도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의 주택을 사면은 취득할 때 취득세는 이게 1.1%라고 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게 보시면 별첨에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주택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이러한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 배려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단 이제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진 않습니다. 즉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한번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기준 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시가격 1억 이하 양도세는 중과 제외가 됩니다. 단 이 부분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중과가 되고요. 내가 2주택 이상, 그러니까 2주택이죠.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포함한 2주택을 갖고 있을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게 되면 그런 주택은 양도세 중과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한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3주택 이상일 경우에 다 중과가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법을 따르면,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따르면 내가 다주택자임에도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을 할 때 취득세는 중과 배제가 되고요. 양도할 때도 2주택일 경우에 내가 현재 2주택일 경우에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먼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이제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중과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즉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는 서로 이제 법이 달라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고 양도세는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투자자만 관심이 있는 지역은 이 매수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자만 관심 있는 지역, 즉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고 하는 부분만 포커싱 돼서 공시가격 1억 이하를 매수를 했는데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1억이 초과가 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초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매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투자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를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자 입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전세가가 좀 높아서 실수요자도 좀 많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매매자로 좀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좀 교통 호재까지 좀 있는 지역, 그리고 곧 이제 개발이 지정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는 그런 개발 예정지를 좀 같이 보시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곳만 오른다. 투자할 때 주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서울이 무려 19.91%, 세종은 무려 70.68%나 상승을 했고요. 이런 무리한 그 공시가 인상과 이로 인한 세금 폭탄은 향후에 이제 위헌 소송으로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도세 완화 정책이 전혀 없는 보유세만 계속 강화를 해서는 시장에 많은 물량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고, 이런 부분 대부분 세입자에게 조세 증가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억 이하 물건은 향후 공시지가 1억 초과 시 퇴로죠, 퇴로. 즉 매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자 입장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요자나 교통 호재, 그리고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로 검토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요,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